안녕하세요. 고민아침반입니다. 이금융권 대출 상품 중에 이금융권입니다. 1금융권이 아니에요.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은 해당 아파트의 무설정, 그러니까 담보 제공 없이 무담보로, 담보 제공을 안 하니까 당연히 설정을 할 일이 없죠. 무담보 무설정의 신용대출 상품이에요. 신용대출. 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 하에. 아니 어차피 설정도 안 할 거면은 아파트가 있으나 마나 뭔 차이예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금융사들이 대출을 해줄 때 누구나 다 잘 갚으면 뭐 설정이 뭐가, 계약서도 솔직히 필요가 없죠. 근데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라도 안 갚으면 어떤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채무자는 아파트도 없어. 근데 어떤 채무자는 아파트가 있어. 근데 아이고 나 못 갚겠어 하고 둘 다 손을 다 들었다죠.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솔직히 받아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해당 재산에 그때 가서 설정을 걸면 돼. 그때 가서 걸더라도 내가 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 처분을 해서라도 빌려준 돈은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받을 길이 좀 막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뭐 직장인,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대표적인 직업이죠. 프리랜서 외에 무직자까지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바로 이 무직자도 가능하다는 이 내용 때문에 무직이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당연히 많이 이용하지만, 특히 가정주부님들, 이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가정주부는 소득이 없잖아요. 무소득이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배우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그걸 가지고 생활을 꾸려나가야죠.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오늘 갑자기 목돈이 딱 나가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지름신이 와서 오늘 한번 긁어버려 해가지고 명품 딱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참 아무리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친정일을 얘기하기에는 좀 거시기하다. 거시기 했을 때 남편 몰래 좀 돈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배우자분들이 그 돈을, 대출을 받으면 이 대출 상환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배우자분이 가져다 주는 이 생활비로 상환을 하게 돼요. 근데 생활비라는 게 그잖아요. 뭐 내고 딱딱딱 맞춰져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생활비가 딱 짜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대출 상환이라는 게 하나 더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생활비를 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잘 갚아버리면 돼. 그래가지고 다 갚으면 땡이야. 아이, 그동안 좀 힘들었어. 내일은 고기 한번 먹자. 다 갚았으니까.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정말 문제는 이게 갚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또 다른 걸 또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정주부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카드론, 현금 서비스, 그리고 주부대출이라는 일반 이금융권 신용대출 상품이 있죠. 이런 걸 많이 이용합니다. 이렇게까지 다 이용할 정도 돼버리면 이제 그때는 답이 없죠. 이미 부채가 이만큼 늘어나 버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저한테 문의를 또 주십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될까요? 올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올 납입 금액이라도 좀 줄여보고 싶다고. 안타깝지만 가정주부, 무직자인 가정주부한테 적용되는 상품은 극히 일부의 상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품마저도 소득이 없다 보니까 기존 채무가 많아버리면 안 해줍니다. 뭐 대안이 되냐, 그 채무 통합이 되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그 부분 무조건 제예요. 소득이 없는 분들은. 소득이 없는 분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다 제예요. 다 안 돼요. 오로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이분들만 대안이나 통합이 가능하죠. 근데 직업없는 가정주부께서 나 올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 좀 줄여보고 싶은데 대안이나 통합 안 될까요? 라고 문의해봤자 답이 없어요. 대부분 제가 그러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빚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커집니다. 차라리 지금이 작다고 생각하시고 배우자분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라고 대부분 말씀드려요. 그게 가능했으면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짜증 섞이죠. 신랑하고 얘기할 정도면은 내가 전화를 왜 했겠어요. 다 찬바람 쉥. 그런 분들은 이제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럼 본인이 못하겠다는데 그럼 제2를 해야죠. 제2는 뭐예요? 이걸 통합을 해주는 상품. 무직자, 가정주부. 답이 없어. 아까 말했죠. 대안, 채무 통합 이런 거 다 적용이 안 돼. 그렇다면 뭐가 있어요? 이분 앞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를 봐야 돼. 그 가능한 상품이 대표적인 무직자 상품이 바로 아파트, 론, 그리고 자동차 담보대출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아파트론이라는 신용대출, 자동차 담보대출이라는 이건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상품이든 간에 적용만 된다면 그걸로 진행을 해드리죠. 근데 아파트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근데 본인 소유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소유인 경우,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아파트로. 본인 명의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말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을 취급하는 이금융권 금융사가 몇 개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금융사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취급을 해요. 극히 일부 몇 군데 금융사에서만 배우자 명의도,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오늘 아침에 일찍 문의 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분의 내용을 잠깐 닦으려. 이분이 아침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이 은행권, 은행에 1,343만원,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 621만원, 그리고 캐피탈에 2,800만원, 그리고 카드론. 론자가 참
카드론이 어디 갔냐? 479만 원. 490만 원. 479만 원. 이래가지고 대출 내역을 보니까 원래 딱 직장인들 대출 내역이에요, 이것은. 근데 현재 직업이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 이전 직장 다니셨나 보네요? 딱 감이 오죠. 지금은 퇴사하고 집에 있다고, 가정주부. 그러면 이건 직장 다닐 때 이용한 빚이 되겠죠. 직장 다닐 때 내가 소득이 있으니까 대출이 있어도 그냥 좀 갚아 나갈 수 있죠. 근데 직장을 이제 안 다니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특히 이 캐피탈하고 카드로 얘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가정주부의 은행 대출은 캐피탈 카드로 대출이 적은 것도 아니고 얼마죠? 이거 대출 2천, 4천, 5,200 대략 5천이 넘어가요. 방법 없죠. 무지기신데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상을 봤는데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어도 가능한가요? 그러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가능하죠. 배우자 명의 아파트. 아파트에 설정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 거 안 들어갑니다. 하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론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제 영상을, 이전 영상을 보고.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이게 제가 신용대출이라 했잖아요.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그만큼 신용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건 신용대출이다 보니까 신용이 안 좋으면 안 나오는데 혹시 신용 등급 아십니까? 토스 기준으로 6등급이래. 대출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6등급. 나쁘진 않아요. 근데 왜 등급이 잘 나왔냐? 바로 현금 서비스. 이걸 이용을 안 하고 있던 거죠.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가 요즘 매 영상마다 다 얘기하네요. 매달 대출이 발생돼서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분 다행히 현금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나쁘지 않은 거죠. 토스가 6등급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게 토스가 바로 올크레딧이거든요. 올크레딧. 나이스는 제 생각에는 한 5등급 정도 될 거예요. 신용 조회로 했죠. 아파트로는.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3천만 원이요. 솔직히 3천만 원 나온 거 보고 저 좀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 본인 소유이냐 이게 배우자 소유냐. 부부 공동명의는 본인 소유로 보죠. 공동명의니까. 근데 배우자 명의인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와봐야 2, 3천 이렇게 나와요. 안 그러면 1, 2천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뭐 최고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왔어요. 근데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19.9%가 나와요. 20%죠, 20%. 등급이 나쁘지도 않은데 5, 6등급 나오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현재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금리를 제가 모르는데 만약에 얘하고 뭐 금리가 이것도 뭐 대충 뭐 19%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포함하는 게 맞죠. 이거 통합을 해버리는 것이. 통합을 하면 대출 건수도 줄이고 월 납입 금액도 줄이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19%가 애매한 한 1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15%. 이제 이때 고민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단순히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분위기가, 내용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상하네? 이건 다음에 할 내용인데. 뭐 나온 김에, 내가 단순히 대출의 이자를 줄여야겠다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용을 안 해야 맞아요. 이자가 뭐 4%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자도 이자인데 납입 금액이 너무 많다. 그 납입 금액 때문에 나 죽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납입 금액 때문에 뭐 다음 달부터는 연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이용을 해야죠. 이용을 해서 월 납입 금액을 줄여야죠. 왜?
연체하면 뭐 나중에 뭐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현재는 가정주부이지만 또 합니까? 직장을 언제 잡을지. 아니면 직장을 안 잡더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독촉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 더 연체하면 이제 채권 추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체를 할 것 같다면 차라리 이자 부담은 좀 더 늘긴 하지만 월 납입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용을 해야 돼요. 이분 아까 제가 뭐랬죠? 월 납입 금액 대출은 왜? 은행 보세요. 은행도 원리금 변동. 이것도 원리금 변동. 캐피탈 뭐 당연히 원리금 변동. 카드로는 원리금. 이건 또 상환 기간까지 짧아. 그러니까 더 많아. 그런다고 은행 것을 대안을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은행은 이자가 아주 낮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그냥 뭐 적당히 몇 프로 차이 안 난다면은 월 납입 금액이 줄일 수 있다면 차라리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용을 해야죠. 이분 3천만 원이고 다 받았어요. 이거 당연히 이게 3,200 얼마니까 좀 부족하긴 한데 다 받아가지고 이걸 상환했어요. 상환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문의 주셔가지고 오늘 오후에 승인 나신 분이에요. 엄청 빠르죠. 그만큼 급하셨다는 거죠. 이거 뭐 필요 서류 준비하셔야 돼요. 인터넷 뭐 해야 돼요. 또 집에 계시니까 하기 없죠. 쉽긴 하겠죠. 그래가지고 빠르게 신청해서 당일날 바로 대출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배우자명이 아파트가 있어도 아파트론이라는 신용대출은 가능하다라는 거, 이 얘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